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막 대표입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네요. 변동성은 미증시 움직임의 동향에 따라서 약간 있겠습니다만 미증시가 워낙 좋죠. 다우존스 지수, S&P, 나스닥 지수 모두 좋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에서 2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는 말 그대로 기염을 토한다는 얘기가 있죠. 말 그대로 좀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 지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시장에 상존해 있긴 합니다만 각국의 경제 수장들, 각국의 중앙정부의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 이번에 이 잭슨홀 미팅 때도 굉장히 또 시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해냈죠. 미증시 지금 상승의 원인이겠죠. 이러한 좀 부분들이 당분간 유동성 장세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선물과 틀리죠. 선물은 지수가 올라가면 상방으로 베팅을 했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하방으로 베팅을 했으면 손실이 나는 거죠. 하지만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조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 게, 올라갈 때는 두세 개 주도 업종군만이 올라가고,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땐 두세 개 올라가고,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식시장이 좀 어렵다. 그리고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차라리 동전의 앞뒤처럼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종목까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종목 선택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 지수의 흔들림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또 상방으로 베팅을 하면서 상승의 수익률, 아주 달콤한 수익률을 맛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은 지수 상승 구간에서 앞으로 또 어떠한 업종군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두세 개 업종이 될 것인지, 또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은 또 가라앉을 것인지, 지수 상승에 일단은 베팅의 무게추를 두고 한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시장을, 오늘은 종목보다는 시장을 두루두루, 그죠? 좀 종목, 이전에는 우리가 종목을 세부적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뭐 중국 관련주 한두 개씩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숲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몰캡, 시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에서 업종이라고 불리는, 오늘은 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기전자 업종 코스피 IT부터 삼성전자가 포진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제일모직, 삼성그룹 관련, LG그룹 관련, 하이닉스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포진해 있는 일단 전기전자 IT 업종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관심 종목을 제가 정말 보는 화면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화면을 잡기가 조금 클로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좀 제가 좀 보면서 화면상 좀 안 보이시는 부분들은 좀 말로써 좀 풀어드리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 뭐냐면, 삼성전자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죠? 지수는 2070포인트, 시가총액 비중이 우선주 포함해서 거의 17%, 18% 이상 되는 삼성전자가 못 가는데, 연못 안에 고래가 요동치지 않는데 물은 지금 넘쳐나고 있죠.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 외부적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제 뭐 복귀나 아니면 삼성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한 지분구조 정리에 관련한 뭐 이러한 그 지주사 전환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 그냥 사업 본연의 모멘텀을 봤을 때 스마트폰 사업이 상당히 좀 부진을 겪고 있죠. 그래서 7조 원대 초반으로 2분기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3분기 영업이익 6조 원대로 보는 벌써 전망치들이 속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눈에 띄게 감소하고 가라앉고 있고 또 굉장히 좀 신사업에 조금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에 경주를 시작했을 때는 젊은 피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 아이폰과 갤럭시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앞지르는 모습, 그러니까 마라톤이 42.195km라고 하면 한 30km까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앞지고 갔는데 역시 이 관록의 애플, 그죠? 아이폰의 애플 역시 뒷심이 있네요.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좋아지고 있는 영업이익률 확실히 마라톤 후반 코스로 들어가니까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를 추격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애플은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마켓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애플 신고가와 삼성전자 연중 최저치는 분명히 드디어 이제 다시 선두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정말 뭔가 좀 답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새로운 신수종 사업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님 말씀처럼 그죠? 다시 정말 이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 먹거리를 찾아서 정말 분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단 삼성전자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자 관련 IT 부품주들,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여전히 조금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인터플렉스나 뭐 플렉스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삼성보다는 좀 애플과 삼성의 양밴더거든요. 애플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이끌었지 삼성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린다는 기대감은 일단은 좀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외에 일단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저희 당장 뭐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지인들, 친구분들 뭐 학연, 지연, 혈연 관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저한테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삼성그룹 관련주들, 삼성 테크윈, 삼성 전기, 삼성 SDI 이러한 그 삼성 물산이나 삼성 화재, 삼성 생명 이러한 그 BIT 종목 외에 삼성그룹 관련 IT 종목들은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못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떨어져도 떨어지고 그냥 365일 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굉장히 조금 보수적이기도 합니다만 돈이 되는 사업은 자기네들이 다 갖고 오는 좀 그러한 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일단은 신수종 관련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나 제일모직이 하고 있는 OLED 소재 사업 뭐 이렇게 일단은 신규 투자 자본이 많이 들고 그것이 결과물을 도출해낼 때까지 많은 인력과 시간과 기간이 필요한 이러한 그 신사업 분야는 일단 던져줍니다. 계열사들한테 던져주고 이게 만약에 이제 몇 년이 걸리든 돈이 되면 막대한 이익잉여금 현금으로 자기네들 회사의 그런 기술력이나 사업부를 그냥 툭 인수해 와버리는 흐름들. 즉, 굉장히 몇 년을 걸쳐서 잘 키웠습니다. 그죠? 잘 키웠는데, 이거를 다 잘 키워놓으니까 그냥 툭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요새 좀 스마트폰 사업부도 그렇고 이런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돈 안 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삼성 전기 모두 다 마찬가지죠. 돈 되는 사업이 고마진,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은 다 삼성이 하고 나머지 이러한 그 찌끄러기들만 이렇게 좀 던져주는 이러한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관련 옛날처럼 금융위기 이전처럼 삼성전자 이렇게 덩치가 커지기 전에 스마트폰의 이러한 혁명이 나오기 전에처럼 그 과거형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테크윈, 전기, 제일모직, SDI가 움직이고 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또 IT 부품주들이 코스닥 부품주들이 또 움직이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적인
흐름,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라 그러죠. 이러한 흐름이 이제는 아니다. 시장이 바뀌었다. 올라가도 삼성전자 혼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의 이러한 지금 흐름들 잘 보시고 삼성전자 부품 계열사 종목도 일단은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LG그룹 관련주들은 일단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빛을 보기도 전에 이번에 좀 G3는 잘 팔린 것 같은데 스마트폰 업황 예를 들면 드디어 내가 이제 신메뉴를 개발해서 손님들을 조금 좀 끌어올 수 있을 좋은 메뉴를 개발을 했는데 그 시장 앞에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이 하나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없어졌다든가 유동인구가 줄어버렸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업황이 가라앉는 정점을 찍고 꺾이는 시점에 하필이면 이제 매출이 드디어 터진 거죠. 이러한 좀 부분에서 봤을 때는 LG전자의 약진은 어느 정도는 제한이 있다. 그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LG전자 이러한 좀 IT 쪽은 모두 포함해서 약간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바로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요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17라인 이거를 비메모리를 만들려고 예를 들면 요새 좀 찜닭이 잘 팔리니까 찜닭 만들려고 만들어 놨었던 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 얘기죠. 그죠? 반도체, 비메모리 쪽 아니면 낸드 쪽 이러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게 이제 스마트폰 업황 정점을 찍고 비메모리 라인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저기 양념통닭이 잘 팔린단 말입니다. 다시 모바일 쪽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 PC양 이러한 그 오리지널 D램 쪽 시장이 갑자기 다시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7라인을 비메모리 라인을 다시 메모리 라인으로 공정을 전환시킵니다. 즉, 또 거대한 경쟁자가 등장을 하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죠? 파워 자체가 틀리고 회사의 이 레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도 반도체 D램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같이 삼성전자의 등살에 살아남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경쟁자의 등장은 또 굉장히 좀 부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D램 업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전 노장들 얘네들이 다시 한번 싸우게 되면 시장 점유율 MS를 2% 남의 거를 2% 뺏어오려면 내가 1,000원에 팔던 거를 9,000원에 팔아야 되고 8,000원에 팔아야 되는 그죠? 이런 손님 2명 뺏어오려고 내가 10,000원에 팔던 거 9,000원에 팔아야 되는 행위를 일단은 안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최근의 주가 조정은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매수 적기 타임이다. 그래서 IT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닉스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은행주들 보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이러한 그 건설까지 해서 트로이카라 그러죠. 트로이카 3인방, 은행, 증권, 건설. 그죠? 트로이카 업종군들, 트로이카라는 말을 저도 정말 올해 들어서 처음 써봤습니다. 한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에서 좀 모습을 드러냈던 적이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요새 좀 트로이카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증권주들도 반등, 지수가 2070포인트 또 돌파의 주역이 됐었죠. 시장에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우리나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어디 마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고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터키 이러한 그 신흥 국가들이 모두 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권주가 얼마 전까지 구조조정하고 이러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논리도 맞겠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그 트렌드 자체는 전 세계 이머징 시장의 금융시장의 아주 좀 공통적인 분모로서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2100을 갈지 2200을 갈지 2300을 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여서 1900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들은 바로 트렌드다. 바뀌었다. 이전의 주역이 전차 군단이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이 3인방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역은 은행, 증권, 건설이 될 것이다. 트로이카 3인방이 될 것이다. 즉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간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가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주도 업종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만 올라갔죠? 조선, 철강, 화학. 지금 뭐 1,000원짜리 종목이 됐습니다만 STX 그룹주들 한때 20만 원을 넘어갔었던, 그죠?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조선, 철강, 화학주들이 중국 열풍에 중국 수혜주라고 하여 금융위기 이전에 시장을 이끌어가던 주역이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갔었죠. 조선, 철강, 화학주들. 그때 당시에 못난이 3인방 있었습니다. 못난이 3인방, 죽어라 못 올라가는, 지수가 막 2,000포인트를 우리나라 코스피가 처음 돌파했는데도 그냥 꽁꽁 가만히 있었던 누구였죠?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현대차였습니다. 신한지주였습니다. 그때 당시 못난이 3인방은 전기, IT, 자동차, 은행이었어요.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자, 다시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그죠?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시장을 다시 이끌었었던, 다시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왔었던 업종은 바로 어디죠? 바뀌었죠. 금융위기 이전에 못난이었던 자동차와 IT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수를 2,050, 60 위로 쭉 다시 한번 올려놨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트렌드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시장 참 살아있는 생물같이 계절 변화처럼 마구마구 바뀌죠. 이번에는 다시 은행, 증권, 건설, 트로이카가 이번에는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시장의 흐름들, 트렌드가 코스피에도 형성이 돼 있어요. 아마 지수가 뭐 2,300을 가든 2,400을 가든 삼성전자는 멈춰 있을 거고요. 그죠? 금융위기 이전처럼 현대차, 기아차도 멈춰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20%든 30%든 40%든.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그죠? 파동을 따다다다 그리면서 계속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상승에 우리가 콜, 매수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던가 아니면 시장 하락에 베팅하려면 아직 주식을 쉬어야죠.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없고 주식 비중이 크신 분들이 만약에 철강주 갖고 있다, 조선주 갖고 있다, 화학주 갖고 있다, 지수가 2,100, 2,200을 가든 난 돈 벌 생각이 없다. 이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현금 비중을 갖고 있고 나는 주식을 매수로 먹을 사람, 매수로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콜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수의 상승에 베팅을 어차피 해야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코스피는 은행, 증권, 건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네가 없으면 지수가 얼마가 가든 손가락을 빨아야겠죠. 그죠? 손가락 빨아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 보유자라고 한다면 은행, 증권, 보험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트로이카 3인방을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 3인방을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강, 그리고 조선, 화학. 자, 정유까지. 자, 정유는 최근에 급락까지 한번 나왔죠. 지수가 2,050, 60을 가는데 폭락이 나왔습니다. 낙인이 걸렸죠. ELS 낙인까지 걸리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폭락하는. 완전히 뭐 정말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애들입니다. 조선주들 최근에 반등 한번 나왔습니다만 어려워요. 어렵다.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철강주들은 중국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중국이 지금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유럽향, 그죠?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서서히 점차 줄어드니까 중국이 지금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7.5%대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내수.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요커, 지난 이 시간 요커 쪽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도 미국처럼 이제 수출 길이 막히니까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공장의 굴뚝이 이제 세계 경제의 굴뚝이었던 철강, 조선, 화학 이러한 굴뚝 산업이 장치 산업이 발전했었던 중국이 이제는 다시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소비형, 내수형 국가로 점차 이게 뭐 한 1년, 2년에 갑자기 뭐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인구가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 관련한 소비재 종목들, MPK나 뭐 MK트렌드나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굉장히 많죠. 뭐 동성화학이나 여러 가지 뭐 알톤 스포츠나 없어요. 뭐 알톤 스포츠 자전거와 피자와 뭐
NBA 모자 만드는 회사. 공통된 분모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중국에서 소비재화라는 이러한 공통된 분모를 갖고 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에 관련한 굴뚝 사업, 철강, 화학, 조선주들은 일단은 좀 하지 않아야겠다. 그죠?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유주들도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환율이 아직까지는 외환시장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율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조금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통신주는 여기서 보너스. 이머징 마켓의 특징에 의해서 지금 은행, 증권, 보험 업종이 간다 그랬죠. 통신주 보너스. 자, 곁다리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증권주와 은행주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간간히 한 번씩 쳐주는, 예를 들면 대타, 그죠? 좀 얘네들이 힘들어할 때, 주도주들이 올라가다가 조금 지칠 때 대타로 등장해서 한 방씩 타점을 내주는 좀 대타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통신주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KT, SK텔레콤, LG플러스가 스마트폰은 정점을 찍었는데 통신사들은 돈을 더 버나요? 이러한 그 사업적인 논리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떻습니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통신주들도 역시 이 업종과 마찬가지로 이머징 상승의 주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는 업종은 아니지만 이 가끔 가다가 올라오는 좀 대타 성격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넘어가 봅니다. 일단 해운주들이나 화장품 관련주들 좀 어렵고요. 특히나 해운주는 종목은 해운주는 좀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사업 영위하는 사업이 벌크선과 크게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있어요.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자재를 막 나르는 이러한 그 배고요, 그죠? 업황이고 컨테이너,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그 컨테이너 업황도 틀리거든요. 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은 좀 멀리서 보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한진해운이나 페노션 같은 흐름보다는 확실히 실적으로서 꼭 증명해준 컨테이너선 업황의 호황을 혼자 독식하고 있는, 그죠? 흥하해운 정도만 보시는 게 좋겠다. 그죠? 원래는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해운 업황은 조금 복잡하고 좀 난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컨테이너 업황의 호황을 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 혼자 누리는 흥하해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드디어 번개 나왔네요. 번개. 화장품. 이건 너무 멋지죠.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홀딩스, 에이블CNC, 코스맥스 BTI, 한국콜마, 코스맥스, 대봉LS, ACT, 산성 LNS. 산성 LNS 중국에서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 마스크팩 잘 팔린다고 주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죠. ACT 화장품 소재 기업이고요. 대봉LS 소재 기업이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에이블CNC 미샤지요, 아모레퍼시픽까지 해서 정말 강한 섹터. 올해 상반기가 리모델링 관련 가구, 건자재, 뭐 페인트, 욕조, 대리석, 알루미늄, 뭐 리모델링과 관련한 종목들이 진짜 뭐 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1분기, 2분기 동안 무더기로 올라가는, 지금도 신고가죠. 뭐 한샘 리바트 같은 경우 이런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큰 에너지가 그냥 소멸되진 않습니다. 시장도 큰 에너지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 에너지가 갑자기 소멸되진 않아요. 그 큰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옮겨 붙었죠? 화장품입니다. 그 큰 에너지가 지금 화장품으로 전이가 된 것 같아요. 시가총액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의 신저가와 아모레퍼시픽의 신고가가 지금 이 글로벌 트렌드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 업황은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고, 화장품. 뭐예요, 화장품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돈을 잘 벌어서 삶의 질이 개선돼서 화장품이 더 잘 팔립니까?
우리나라 잠깐만 길거리를 돌아다녀 봐도 화장품 세일 안 하는 곳이 없어요. 365일 중에 한 350일은 세일을 합니다. 매일 50% 할인, 매일 80% 할인. 1,000원짜리 상품 앞에다 진열대 잔뜩 걸어놓고. 내수가 아닙니다. 중국이죠, 중국이 내수 부양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중국은 화장품을 사면 세금이 30%가 붙습니다. 즉, 10,000원짜리 화장품을, 원가가 10,000원짜리 화장품을 사면 13,000원을 내야 돼요. 텍스가 굉장히 비싸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품 서비스의 인하를 검토 중이다. 또 특히나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미용, 성형,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나라 기업들. 화장품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빅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그죠?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그 트렌드는 굉장히 좀 오래 갈 것이다. 그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있죠? 제2의 ODM 기업이 코스맥스, 한국콜마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 코스온. 그죠? 삼성 LNS는 오늘도 굉장히 괴물 같은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제품 포트폴리오가 딱 하나 마스크팩입니다. 예전에 제닉 하유미팩 생각나시죠? 그죠? 그 마스크팩이 굉장히 좀 트렌드이긴 합니다만 제품이 단일 제품이다 라는 걸 봤을 때 분명히 그 역시도 나중에는 지금은 굉장히 강한 칼날이 됐지만 언젠가 이 부메랑이 돼서 목을 조여올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 LNS는 조금 조심하고요. 많이 올랐죠? 코스 오늘 잘 보자. 종목까지 잠깐 말씀을 드려봤네요. 잠깐 쉬고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화면을 넘겨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저는 코스피, 코스닥 꼭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전까지 이제 좀 큰 놈들, IT나 말 그대로 코스피의 업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좀 중소형주들, 코스닥 종목들이 더 많겠죠? 이쪽에 좀 흐름들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참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추세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처럼 10%대 후반은 아니죠. 킥 해봐 2, 3% 왔다 갔다 합니다만, 셀트리온 자체가 어떻습니까? M&A 매물로 나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M&A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런 시장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코스피도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코스닥도 심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 기업,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기업이 다국적 제약사와 이 M&A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막 변동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특히나 이 대표이사의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죠. 그죠? 공매도를 못 참아서, 공매도와의 전쟁,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를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 기업 팔아버려야겠다. 장사를 못해. 이런 그 CEO의 마인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식은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넥슨으로 매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매각의 이유라도 확실히 밝혀줬어야 되는데요. 대표이사가 이미
임원들과 대표이사는 지분을 다 팔았고 개미들만 남았죠. 그러면 기업에 대해 왜 팔았는지 아니면 그 판 자금으로 뭘 할 것인지 그러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일체 언급 없이 그냥 팔고 나서 그냥 쓱 사라져 버렸죠. 이런 그 CEO 경영자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에 있어서는 의외로.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어디에 팔리든 이번 2분기 실적도 좋았죠. 뭐 실적이 좋든 간에 이렇게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들, 시장이 믿지 못하게끔 이 뭔가 자기네 회사,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그럴 거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상장 주식 불투명하게 뭐 꼭 회계장부 고치고 이런 게 불투명한 게 아니라 꼭 CEO가 이렇게 좀 자기의 이 마인드 자체가 좀 주주 우선 정책을 펼치고 상장 기업의 오너답게 여러 가지 좀 시장과 소통하는 측면, 공시도 많이 내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꼭꼭 자기가 무슨 일기장에 쓰듯이 자기만 알고 있는 이러한 그 내용들은 분명히 시장에 철퇴를 맞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항상 관심 있어하는 종목이기에 좀 잠깐 짚어드렸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바로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다. 대표이사의 경영 마인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사설이었고요. 이 스마트폰 업황이 크게 PCB라고 써있는데 이제 FPCB, 플렉서블 PCB가 있고요. 인쇄회로 기판이죠. 그리고 OLED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죠?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크게 5가지. 그죠? 카메라. 스마트폰 딱 그냥 여러분들 지금 꺼내서 보시면 카메라 있고 덮는 케이스 있고 터치하는 터치 스크린 있고 액정이 OLED고 그 안에 그런 선을 부품 연결하는 리드 프레임이 인쇄회로 기판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휴대폰 보시면 그냥 5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 5가지 업종 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B에서 요새 좀 올라가고 있는 플렉스컴과 인터플렉스. 오늘은 코리아 서킷가 많이 올라갔네요. 코리아 서킷은 일단 인터플렉스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모회사는 아니지만 최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인터플렉스 주가가 좋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도 같이 올라가는, 예를 들면 뭐 컴투스가 올라가면 게임빌이 올라가듯이 인터플렉스 올라가니까 올해는 코리아 서킷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이 PCB 업종을 포함한 지금 터치스크린 오늘도 ELK가 조금 반등을 줬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자, 주식을 매매할 때 자, 올라가는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저 밑에서 확 떨어지는 주식, 낙폭과대 주식을 매매 기가 막히게 반등 타임 노려서 좀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요. 자, 주식은 사서 올라가야 내가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매도자가 아니라 풋쟁이가 아니라 콜쟁이다 라고 했을 때 상승하는 주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등하는 주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지금 누가 봐도 인터플렉스는 상승이 아니라 반등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코리아 서킷도 상승이 아니라 저 밑에서 확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 조금 주는 겁니다. 주식이 어떤 주식이든 365일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한 달 떨어지면 3, 4일은 올라요. 또다시 한 달 떨어지고 3, 4일 올라요. 근데 그 3, 4일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100일 중에 10일이 올라가는 10%의 확률을 맞추려고 90%의 승률을 벌인다? 굉장히 무모한 투자자죠. 지금 PCB 업종, 특히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반등을 주고 있는 곳이다. 그죠? 반등과 상승의 차이점을 가장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상승도 올라가는 거고 반등도 올라가는 거지만 반등은 왜 그런 반등이라 그럽니까?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잠깐 올라가는 걸 반등이라 그러죠. 그죠? 반등의 이 가로 열고 반등의 대전제는 뭐예요? 다시 하락. 반등이 다시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추세 전환이죠. 전환. 그죠? 여러분들이 반등이라고 부르는 종목들은 추세가 이미 꺾였고 다시 내려갈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시장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90%의 확률을 버리고 나는 10%의 확률에 베팅한 투자자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90%의 확률을 버리고 10%의 반등에, 그죠? 100일 중에 10일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우리는 100일 중에 90일이 올라가는 주식을 해야겠죠. 10일 떨어지는 날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 10일 떨어지는 날을 뭐라 그래요? 조정이라 그러죠. 반등과 상승의 차이점, 조정과 하락의 차이점, 둘 다 올라가는 거고 둘 다 떨어지는 거지만 이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우리는 상승하는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CB, 플렉스컴, 뭐 인터플렉스, 이녹스, BH, 뭐 소재, 부품, 뭐 세트, 뭐 모두 다 일단은 모듈까지 해서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OLED도 마찬가지, 터치스크린, 그리고 카메라 단, 모두 일단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 영업이익 6조 원대로 하락한다는데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죠?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인데 자기네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부품 업체들과 상생 전략을 펼치면서 어렵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는 벤더 업체와 세트 업체가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지만 IT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이 나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업황이 바뀌어 있다. 무한 경쟁입니다. 자동차는. 그죠?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 체결해서 10년, 20년 가는 기업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제품, 단일 제품으로. 근데 자동차는 한번 현대차, 기아차에 연을 맺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폐업할 때까지 물량을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 이 문 여닫이에 들어가는 스프링 도어, 요만한 도어 하나 만드는 업체 파업하도 현대차, 기아차 라인이 2, 3일을 멈춰버리잖아요. IT 업황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스마트폰 업황 그리고 부품주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한, 그네들이 다시 돈을 벌지 않는 한 굉장히 좀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PCB, OLED, 터치스크린,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업종까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LED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LED는 좀 반신반의합니다. 워낙 업종이 들쑥날쑥한 업종이라. 자, 이번에 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측을 불허, 럭비공과 같은, 얘네들은 둘이 뭉실한 공이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발로 뻥 차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굴러가는구나, 삼성전자가 오른쪽으로 차는구나,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대로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LED 업종은 좀 럭비공인 것 같아요. 좀 안 좋아. 뭐 안 좋다라고 보고 조명시장 개화된다라고 하더니 뭐 좀 어렵네. 뭐 이러한 그 흐름들 좋아질 것 같으면 서울반도체 2분기, 1분기 어닝 쇼크 나오면 주가가 박살났죠. 루멘스 뭐 다 같이 마찬가지로 다 박살났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어닝 쇼크 나오면서. 근데 작년 하반기로 돌아가 보면 LED 누구도 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조명시장 이번에 또 거짓말하네. 내년에 또 좋아진다고 이 매년 연내 행사처럼 뭐 내년부터 백열 전구 전면 수입 생산 금지 뭐 이러한 거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줘도 이제 안 믿었었는데 이제 안 믿을만 하면 갑자기 실적이 뻥 터지고 이제 믿으려고 그러니까 실적이 또 퍽싹 가라앉고 좀 굉장히 럭비공 같은 업종이라 LED는 좀 매매하기가 좀 깔끔없습니다. 어렵다. 제일 난해한 게 LED인 것 같아요.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LED는 조금 뭐 좋다 나쁘다 저도 헷갈려요. 그죠? 지금 또 다 안 좋다라고 할 때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반도체를 필두로 한 LED 업종은 일단은 조금 대응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좀 접어두자. 보긴 보되 조금씩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종목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비메모리 종목들 어렵고. 자, 다시 별표 나왔습니다. 반도체 나왔죠. 아까 화장품 이후에 이번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부품주들, 반도체 소재주들. 제가 죽어라 말씀드렸던 종목들 ISC 뭡니까? 또 DNF 그죠? 반도체 부품 장비, 원익 IPS 장비, 소재, DNF 소재죠. 그리고 이번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 프로텍, 반도체, 디스펜서 장비 이런 그 기업
기업들은 반도체는 다 좋다. 그죠? 반도체 기업들, IT 종목들 잠깐만 화면을 돌려서 찝어드리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반도체 검사 장비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다 같이 좋아요. 이번 2분기 보니까 실적이 정말 엄청 좋아요. 터졌어. ISC,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 신고가죠. 고영,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 DNF, 반도체 소재 회사, PSK, 반도체 장비 회사, 아이원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비아트론. 진짜 이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IT 부품주 크게 반도체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 7조 원대로 가라앉으면서 작년에 500억, 600억 영업이익 내던 S맥 그냥 한 번에 적자 전환. 그냥 한 번에 확 꼬꾸라졌고요.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주들 실적이 굉장히 많이 확 뛰었단 말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적이 박살나 있는 휴대폰 부품주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번 2분기 실적도 역시구나. 정말 좋구나. 주가도 물론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죠? 가라앉고 올라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상승하는 종목을 해야 된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반도체 장비들을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기업들. 이 업황들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램가가 갑작스럽게 폭락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하반기 발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또 중국 관련주들도 굉장히 또 마지막 중국 보셔야 되는 업종입니다. 보셔야 되는 업종. 중국. 다 중국입니다. 요커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수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로만손, MPK, 삼익악기, 동성제약, 알톤 스포츠. 지금 고일선 고개 살리고 빳빳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이러한 기업들이다. 당장 오늘 삼성 LNS도 저기 정말 고개가 막 빳빳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예요? 중국 화장품 마스크팩이잖아요. 모든 업종 자체가 화장품도 그렇고 이 공통된 분모, 올라가는 종목들이 공통되는 분모가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다.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종목들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알톤 스포츠 못 사면 너무 비싸요. 지금 MPK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동성제약도 마찬가지. 로만손도 마찬가지. 자, 지금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렸죠. MK트렌드. 중국의 국민 스포츠 농구죠. NBA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제 막 5호점, 6호점 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 오늘 2분기 실적 나왔네요. 영업이익 40억, 시장 가이던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호전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흐름 봤을 때 화장품주에서는 휴원스 잘 보시고요. 아직 좀 덜 올라온 거 휴원스 잘 보시고, 중국 관련주에서는 지금 MK트렌드 한번 지금 눌림목 줄 때 실적까지 확인이 됐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잘 보시면서, 또 반도체에서는 프로텍 좋고요. DNF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종목들 콕콕 집어서 주도 업종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낚시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고기가 다 실력을 떠나서 고기가 다 잘 올라오지는 않죠. 특정 어망이 형성되어 있는, 집어가 잘 되어 있는 구간이 포인트가 있단 말입니다. 하수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낚싯대만 느립다 6개, 7개씩 핍니다. 낚싯대가 많으면 잘 잡힐 줄 알고. 근데 고수들은 낚싯대를 막 피는 게 아니라, 즉 주식으로 치면 하수들은 LED 하나 사고,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랬어, 비메모리 하나 사고, 조선주 피팅주 하나 사고, 테마주 하나 사고, 낚싯대를 확 피워버린다면 하나 걸려겠지. 이게 하수죠. 고수들은 어떻죠? 딱 가서 포인트를 봅니다. 저기가 잘 나오겠구나. 낚싯대 단 한 대를 기울이더라도, 2대를 피더라도 포인트를 먼저 잡는단 말입니다. 저기 수초가 우거져 있구나. 그죠? 저기 전 사람이 많이 잡고 가는구나. 이러한 그 포인트, 주식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중국 화장품,
반도체. 이 세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거기에 종목까지 잘 맞으면 수익률은 배가 되겠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잘 잡으셔서 좋은 수익 꼭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좀 시장 세세하게 좀 보기보다는 좀 뭉뚱그려서, 물론 뭐 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데요. 더 많은 업황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업황들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걸로 봐도 무방하겠고요. 그리고 시장 지금 뭐 헛다리 짚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모바일 게임주들도 좀 많이 좀 급락하고 있고, 잘 올라가던 다음도 주가가 좀 크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격이 큰 종목들을 지금 코스닥이 좀 고점이지요. 조금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추격 매수보다는 장이 좋을 때는 뭐가 잘 맞습니까? 신고가 유형보다는 이런 장세, 음봉 장세에서는 눌림목 매매가 잘 맞거든요. 그죠? 떨어지진 않는데 계속 고점 트라이가 안 되죠. 이러한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가 잘 맞으니까 지수를 보면서 또 매매 전략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도 건승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